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시민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부터 태풍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부터 비바람이 거세지겠고요. 태풍의 움직임에 따라서 차차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고 합니다. 오늘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 낮 동안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만은 중부지방은 금일 오후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다고 하죠. 비가 내리는 동안에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유산이죠.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개장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객이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그 운영 현황과 함께 또 고속도로 이 구축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의 대표 인터넷 쇼핑몰이죠. 원주몰이 역대 최고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8월 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에 대응해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오늘부터 11일 전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11일 오전 중에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남해안에 상륙한 뒤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유소 평균 경유 가격이 석 달 만에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도내 평균 경유 가격은 전일 대비 5.43원 오른 리터당 1,512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도내 경유 가격은 일간 기준으로 지난 5일에 1,500.09원을 기록하면서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철거 찬반 논란에 휩싸인 원주 아카데미 국장이 조만간의 해체를 통해서 전면 철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건축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아카데미 국장이 해체할 조건부를 승인했습니다. 이 조건은 10여 개로 대부분 안전조치 강화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담당 부서는 해당 조건을 해체 계획안에 반영해서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고 이르면 이번 주 중에 해체의 최종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유산이죠.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정식 개장한 지 6개월 만에 이용객 7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준 정선군수 연결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최승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네. 이 부분 이제 남북 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네. 사실 지역이 아니면은 이게 무슨 얘기지?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한반도를 그 동과 서로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각각 10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이제 그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9번째 축이 이제 그 남북구축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 양구에서 출발해가지고 인제, 홍천, 평창, 정선, 영월을 거쳐가지고 이제 경상북도의 봉화, 영양, 청송 그리고 영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가 남북구축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양구에서 시작해서 영천, 부산까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내륙 지역에 지금 이제 그 정말 이렇게 인구도 별로 없는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공통점이 이제 백두대간을 그대로 이제 종주를 하거든요. 네. 이게 노선이. 그동안에 이제 이 경북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백두대간 그 주변 지역들이 많이 낙후돼서
10개 시군이 거의 다 그 소멸 예정 그 도시로 이렇게 분류될 만큼 그런 낙후된 지역이어서 더더욱 그 남북 구축 고속도로의 그 개설의 중요성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예타를 이제 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썩 그렇게. 근데 예타 이전에 예. 이제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지금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이제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정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것이 이제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지난해에 해가지고 우리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예타 이제 포함이 됐고요. 네. 이제 다시 이제 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이게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좀 포함이 돼야지 그 절차를 거쳐서 이제 예타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가로는 됐고 세로까지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예. 그렇습니다. 정선 입장에서는. 전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300km 거의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업비는 한 15조 원 정도 계략적인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백두대간을 종주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터널 교량으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네. 사업비는 많이 들고 또 반면에 이제 보상비는 좀 적게 들겠죠. 산으로 이렇게 터널로 많이 지나다니까 시내 구간을 도시 구간을 통과를 하면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또 이점이 있죠. 땅값은 싸나 건설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비용이 비싸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남북 구축 고속도로 친협의회가 최근에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초대 회장에 우리 군수님이 또 이제 선임이 되었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근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이제 저희들이 그 남북 구축 고속도로를 하기 전에 동서 고속도로 해본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네. 아마 저희들 군에다가 그런 의장군으로 이제 그 책임을 이렇게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지자체 힘만으로는 좀 그 해결해야 될 과정이 이제 많이 크고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10개 시군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광역단체장님들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군 의장협의회도 별도로 또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민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봄업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제 첫 해니까 1년씩 이제 임기를 맡아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맡은 1년 동안은 이제 그런 그 기반을 이렇게 닦아서 좀 정상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의 우한가요? 그 흙더미를 하나씩 옮겨가면서 산을 만든다. 산을 만든다. 우공이산. 우공이산. 네.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참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남북의 열축, 그다음에 동서의 열축이 다 거의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어요. 유일하게 빠진 것이 지금 남북 구축하고 동서 육축, 강원도 이 남부 지역을 그 아주 낙후된 지역만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고속도로가 다 됐거든요. 네네. 이제는 뭐 그냥 둬도 되긴 될 건데 그렇게 두었다가는 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착공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남북 구축 고속도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또 협의회 회장도 되셨고요. 좀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일단 가리왕산 좀 이야기 좀 해보죠. 네. 정식으로 케이블카 운영이 된 게 이제 1월부터지 않습니까? 그래,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계획이 몇만 명 정도 됩니까? 6월까지 해서 한 7만 명 정도. 그래 8월 이제 휴가철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또 폭염하고 그 장마가 7월 장마가 아주 지루하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다소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금년 1년에 최소 한 15만에서 20만 정도는 이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기준으로 이제 7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제가 이제 대충 산수를 해보니까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휴일 빼고 이러면은 아, 그렇게 되겠죠. 4,000명이 아니라 예. 이제 예. 월 평균 이제 12,000명. 네, 하루에 이제 네. 400명 정도 이제 되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예, 예. 이 정도면은 처음에 네, 예상했던 목표했던 네. 수치 정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뭐 기대야 좀 더 많이 했었지만은 예. 그래도 이 정도도 지금 그 전국에 그 유사 중복 시설들이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예.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통영 케이블카 뭐 이렇게 한두 개만 전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뭐 1년에 수백만 명이 막 그렇게 탑승을 하고 했는데 거의 뭐 도내만 해도 많이 케이블카도 생겨났고 그래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이제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예.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제까지죠? 그래서 24년 연말까지 이제 운행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돼 있죠. 24년 연말까지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도의 이용객 수면은 네. 24년 뒤에 네.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네. 어떻게 또 철거하느냐? 좀 네. 명분을 우리가 또 쌓아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게 정도면 제일 되는 겁니까?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예. 네. 그래서 와서 직접 탑승해 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아까운 시설을 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시거든요. 네. 요즘 케이블카가 어떤 산의 그 산림 환경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도보로 등산을 하는 면서 이렇게 훼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친환경적인 시설이거든요. 네. 좀 이제 역설적이긴 한데 처음에 콘크리트 기초를 하고 이럴 때는 좀 훼손이 되겠지만 네. 한번 설치를 하면은 오히려 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많은 그 이제 등산이라든지 교통 장애 좀 이제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손쉽게 약자들도 산 정상까지 건너라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 나가면은 좀 국민들이 공감을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년 중순쯤 되면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예. 그 산림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현재 뭐 많이 그 언론에서도 잘 이렇게 그 보도를 해주시고 있고. 네. 그래서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아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운영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루 이제 4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이제 기존에 그 우리 지역의 관광 시설들하고 연계 관광이 이제 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죠. 주변에 정선 오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레일바이크라든지 또 화암동굴이나 또 우리 지바이어 스카이워크가 있는 아리일스 이런 주변 관광지하고 거기에 볼거리가 더 하나 생겼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모든 그 볼거리나 그 체험을 다 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당일 관광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체류형 관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숙박 그 관광객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따른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지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아직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뭐 경제 효과를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저희들이 이제 가리왕산에 국가정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은 뭐 한 1조 5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 용역 기관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결과는 있습니다. 네. 자, 국가정원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가리왕산 케이블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정말 국가정원을 조성해서 네. 지정이 되면서 또 이게 전반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정성군의 현재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가정원 조성 현재 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국가정원은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계획이나 또 마스터 플랜 이 용역 과정을 다 마치고 산림청에다가 예타 신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네. 예, 그것을 좀 이제 지정을 좀 심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절차가 이제 산림청에서 기재부에다가 예타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기재부에서 이제 예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면제 사업으로 가거나 이런 이제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 이제
이제 산림청에서 올해 이제 그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미 가리왕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한 4월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예타를 아마 기재부에다 신청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죠. 이 산림청이 이 케이블카 지속적인 운영을 해야 될지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또 국가 정원도 이제 함께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정원이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라남도 순천만에 있고, 그다음에 울산의 그 대화강에 2호 정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지정되고 나서 거의 한 7, 8년 이제 지나는 동안에 3호 정원을 아직 한 곳도 지정을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것을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한 곳이 지정을 해왔다면은 금년에 신청해서 안 되면 또 내년에 신청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언제 뭐 몇 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없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니까 산림청에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저희들이 국가정원을 추진하려고 하는 목적은 사실 1호 정원이나 2호 정원이 해변 그리고 이 하천을 기반으로 하는 그 수변형 정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가정원을 주관하는 주무부서가 산림청인데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정작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원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정원이 되겠고 또 지역별로도 1호, 2호 정원이 다 영남과 호남 남쪽 끝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봐서도 이번 중부 지역에 우리 가리왕산 알파인 국가정원이 중부 지역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균형 발전에서도 도움이 되고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이 올림픽 끝난 이후에 국민들이나 또 일부 환경단체에서 가리왕산 난개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원상복원하기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국가가 예산을 한 1,20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사후에 관리 운영도 국가가 하게 됩니다. 정부가.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나 일부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하는데 난개발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국민들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산림이 전체 면적의 86%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적 전체 면적은 서울시의 2배가 넘을 정도 이렇게 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림의 그 소중함, 중요성이 좀 소홀하게 이렇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국가정원을 조성으로 해서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정선군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이고 또 그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이 개발의 어떤 그 난제가 아니라 네. 자원으로 만들어야 자원으로 되겠다.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군수님이 올해 네. 연임을 몇 번째 하시는 거죠? 뭐 횟수로는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3선이시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숙제겠네요. 횟수로는 3선인데 이제 그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건 이제 내리 3선이거든요. 연임 연달아 내리가 하는 아닙니까? 것을 근데 저는 이제 한 번 쉬었기 때문에 징검다리라서 징검다리가 있었군요. 선거법상으로는 이제 한 번 더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 더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하지만은 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네. 과제고 숙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이 부분들 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좀 자주 저희가 또 연결해서요. 이야기 듣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최승준 정성 군수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판로죠. 원주몰이 올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원주몰 또 하반기에도 다양한 또 행사와 기획전을 이어간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의 리포터 차례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원주몰 매출이
뭐 벌써 올해 또 역대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원주몰은 원주시가 강원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해 2013년부터 운영 중인 원주시 인터넷 쇼핑몰인데요. 특히 원주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별도의 수수료와 운영비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날 수 있어 홍보와 수익 창출 모두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에 특화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한 곳에서 모아보고 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운영 이후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올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원주몰에 입점한 업체는 140여 곳입니다. 처음에는 60개의 업체가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매년 1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새로 입점하는데 올해는 40개의 신규 기업이 입점했고 품목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작년 대비 30% 이상 규모가 커진 건데요. 매년 4월과 9월 입점할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통과한 기업은 원주몰에 입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보증된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들을 한 곳에서 모아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원주 대표 식품을 선물용으로 구매하기에도 좋습니다. 원주시 김강순 기업 육성 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주몰이 6월 말 기준으로 28억 3천만 원 정도의 총 매출액을 기록해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3.7%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 이는 2022년 연간 총 매출액 25억 4천만 원보다 2억 9천만 원이나 더 많은 금액으로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원주몰의 성과는 원주 중소기업들의 역량과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아 역대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특화 상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운영하고 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을 더욱 강화해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이 판매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원주몰을 이용하는 소비자층 전반적으로 특징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반응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목으로는 치즈류와 육류, 냉동식품류, 발효식품류라고 합니다. 또 이 전통 먹거리가 많은 원주몰의 특성상 주 소비자층은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데요. 또 명절마다 기획전을 진행해서 큰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작년 설 기획전에서는 13억 원어치의 상품이 판매됐는데 올해 설인 지난 1월에는 최대 40%까지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서 26억 원의 매출을 내 매출이 99% 향상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추석맞이 다양한 할인 행사와 기획전이 계획돼 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명절을 맞아 원주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8월에는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해서 더 다양한 신제품이 입점하고 품목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 인기가 많던 식품 외에도 생활 의료기기, 또 오래된 식당의 음식 100년 가게 상품 등이 다양한 제품으로 추가됩니다. 원주몰을 이용하는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에서만 살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이 한 번에 보여서 저도 검색하다가 들어가게 되어서 구매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빨간 화덕푸드라고 해서 그 화덕피자 판매하는 걸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쉽게 돌려 먹을 수도 있고 그 편리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주의 특산물에 관심이 있었다면 한 번쯤은 구매해보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다양한 이벤트들도 하다 보니까 참여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다음 달이 추석이군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뭐 다양한 또 할인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만은 좀 어떤 이벤트들이 좀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는 실시간 방송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가 처음 운영되는데요.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 3개 기업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합니다. 또 추석맞이와 강원 세일 페스타 기획전을 맞아서 다양한 할인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이 원주몰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온라인 판로를 확보하고 또 제품을 홍보까지 할 수 있는 만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원주 중소기업들은 오는 9월 신규 입점에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원주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뿐만이 아니죠. 또 입점 기업에도 유용한 또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 특화 상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 수익도 내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은 분들 또 관심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8월 9일 수리와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구성의 문수연, 기술의 한대희였고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